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1일 저희 차트라이팅 경제 이슈라든지 자동 매매 안내를 도와드리게 된 임영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전날에 있었던 경제적인 이슈들이나 아니면 자동 매매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 것 같아서 자동 매매 관련 안내들도 조금 도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녹화 방송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매니저들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화 방송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OMC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동 매매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고,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안내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FOMC란 무엇이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FOMC 발표가 위험하다라는 것만 알고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FOMC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게 왜 금리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중요한 발표들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들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할아버지 보이시죠? 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보면 되게 두려움이 떨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흔히 말하는 PTSD가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차트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내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네, 지금 이슈로 안내 한번 도와드리자면, 사실 12월 10일 어제 발표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의 FOMC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OMC가 하는 일, FOMC 이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담당하고 지금 금리 인상이나 동결 인하 이런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책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미국 경제 평가, 지금 고용,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고용 시장은 어떤지, 그 다음에 물가, 성장률, 이런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통화 공급 조절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통화는 간단하게 달러나 파운드 이런 달러 이런 단위들을 통화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망 제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발표를 할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발표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MC 언제 열리냐? 자, 연 8회 정기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뉴스들도 막 도배가 될 거고, 저희처럼 매니저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들이 오늘 어떠한 이슈 때문에 FOMC 발표가 있을 거다, 그 시간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FOMC 발표는 연 8회가 사실 정석적인 발표 시간이다, 발표 횟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OMC 발표가 시장에 주는 영향. 자,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내가 아무리 투자에 대한 내용이나 경제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요 정도는 사실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꼭 외환 투자가 아니거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새벽 날짜로 지금 금리 인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은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가 약세죠. 달러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달러가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당연하게 금이 상승을 하고 주식이나 채권 수익률도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원래는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금이 조금만 오르고 뭔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은 많이 안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요 부분 잠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월 11일 FOMC 결정의 핵심. 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발표다. 근데 이 부분만 인지를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뭐 이런 발표들에 의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딥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도 체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골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어제나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 발표를 하고 나서 FOMC 발표에서 지금 FOMC 의원들이 뭐 만장일치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금 쪽이 조금 더 상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경기 둔화 방지라든지 시장 안정성에 대한 되게 복합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멘트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나 아니면 금값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속적으로 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책 속도를 조절을 하자라는 사람들끼리 계속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도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 문제들은 사실 뭐 제 이런 라이브 방송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들이나 아니면 담당 매니저들 통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요 외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나 이슈들 내가 분석만 할 줄 알면은 그래도 다른 투자들에 비교해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보기가 조금 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퇴근하시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공부해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아마 FOMC 뭐야? 난 이거는 궁금하지 않고 자동 매매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핫한 내용이죠. 뭐 AI 자동 거래, 뭐 아니면은 뭐 카피 트레이딩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뭐 AI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정말 그냥 간단하게 학습된 인공지능,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외환 자동거래의 기본 개념 보통은 세 가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있을 거고, 뭐 EA 트레이딩, 카피 트레이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코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동 거래가 생긴 초창기 시절 때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2번 EA 프로그램, 그 다음에 3번 카피 트레이딩 안내를 조금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동 거래의 장단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이용을 하는 게 뭐 내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일단 1번. 감정 배제. 요거는 사람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개인 거래를 진행할 때
감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흔히 뇌동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얘가 정해진 수치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손절도 들어가고 뭐 익절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감정 없는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 2번 빠른 실행 속도라고 간단하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사람이 손이 아무리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손이 빠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AI 자동 거래를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뭐 한 5초, 10초 안에도 10번 이상의 거래가 진행이 될 만큼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잡았다 팔았다 잡았다 팔았다 하면서 초단타 거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부분과 장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분석을 하거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뭐 금이나 유로 달러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자동 거래를 진행을 하시는데, 개인 거래를 진행하시는데,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엔화, 파운드, 뭐 유로 달러를 포함한 뭐 금 종목, 뭐 많이 이루어지는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까지 같이 거래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 번에 거래를 진행할 때 통화 종목과 뭐 원자재 종목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은 기회비용을 노리고 싶다, 다른 내가 통화 종목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트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성과 검증이 되어 있고 뭐 수익이나 수익 곡선, 최대 낙폭 등을 사전에 AI가 미리 계산을 해서 거래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매매를 할 때 뭐 지지 저항선을 그으면서 내가 일일이 설정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이미 그런 데이터 값을 다 모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외환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시간 운영이 된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인 투자죠. 그래서 뭐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10분, 20분 정도, 뭐 길게는 3, 4시간 정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저희 외환 투자나 코인 투자의 시장일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킨 게 A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이나 밥을 먹는 시간 동안에도 24시간 거래가 돌아가죠. 컴퓨터를 끄지 않는 이상 사람처럼 잠을 자야 되고 체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AI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AI 같은 경우에는 자동매매 단점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거로는 전략적 시장의 변화에 취약하다라고 적어 놓은 거는, AI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 발표나 뭐 지지 저항선, 앞전에 데이터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뭐 트럼프 피습 사건 이런 것처럼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AI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는 오히려 거래를 하지 않거나 그날은 장이 위험하니까 거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설정해 놓은 데이터 값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자, 2번 기술적 리스크. 어떻게 보면 뭐 서버 다운, 인터넷 끊김 현상, AI를 돌리고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되거나 AI가 연결이 되어 있는 컴퓨터가 뭐 인터넷이 끊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요거는 사실 AI 프로그램 문제라기보다는 뭐 AI를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감시 필요라는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AI가 아무리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만큼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율주행을 100% 믿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도 핸들도 잡고 있고 앞도 주시를 해야 되고 하는 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100% 신뢰하기에는 안내를 도와드리는 저조차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지금 얼굴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잘못 만든 알고리즘일 경우에는 손실을 자동 반복.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어찌됐든 뭐 매매 자체는 AI가 계속 해주겠지만 이거를 누가 세팅을 하냐, 어떤 값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냐는 결국에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잘 못 만지는 사람이나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AI 프로그램을 받아서 진입을 할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한번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이셨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이나 뭐 자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다를까라고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면은, 일단 2번을 먼저 한번 봐주실게요. 자, 지표 등 유동성이 클 때는 매매 정지 및 대응을 한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전화를 주셔도 전화를 받고, 자동 매매 뭐 등록과 아니면 뭐 중지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뭐 아니면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서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차트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중지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등록만 도와드리고 땡 요거는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다 같이 한번 도와드리고 있다.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 저희가 자동 거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 매매의 기초는 내가 차트를 조작을 할 수 있고 보조 지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내 경제적인 지식이 얼마나 나에게 깔려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AI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매매는 본인과 사람이 하는 거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니저들은 등록하고 띡 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지는 않고, 아무리 자동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철저한 교육이나 아니면 시황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 매니저들과 같이 해서 거래를 진행해 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3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일반적인 분들은 알아볼 수 없는 경로로도 저희도 데이터들도 축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알아낸 데이터들도 넣어놓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AI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한 게 AI 자동 거래기도 해요. 그래서 매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고, 매니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또 방송을,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둘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 선택을 하실 때 뭐 그 제 개인적인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자동 거래를 이용을 했는데 뭐 이거 손해를 보상을 해주세요, 뭐 내가 다른 데에서 자동 거래했었을 때 뭐 좋은 결과 나온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언제나 자동 거래를 이용하던 개인 거래를 이용을 하던 매매는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투자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연하게 자동 거래로 맡기시는 것보다는 담당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거래를 진행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부분은 모두 인지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처음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중간에 말을 더듬기도 했고 뭐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수용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랄게요.